안녕하세요. 공반 아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이제 위험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크레딧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 다이렉트 렌딩이라고 해서 은행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미국은 주로 사모 펀드들한테 돈을 빌린다. 우리가 자금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증자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차입금을 땡겨올 수도 있는데, 차입금을 땡겨올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아닌 기관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을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네, 프라이빗 크레딧이 수십 년 동안 사실 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그런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이었는데, 2008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갑자기 굉장히 이 시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시장을 보면 2025년에는 3.4조, 3.4 트릴리언이고 29년에는 4.9 트릴리언까지 증가할 거다. 하나로 하면 약 한 8조 정도 되겠네요. 그럴 거다라는 건데, 이게 이슈화가 된 거는 작년 가을에 이제 회사가 부도 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르게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지게 됐다라는 건데, 일단 프라이빗 크레딧은 이제 그동안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fueled 했다.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해줬다. 경제에 공급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구직 시장의 잡 opportunity를 좀 이렇게 증가해줬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 중에서 프라이빗 크레딧을 받은 그런 회사들이 약 이제 80만 개 이상의 그 고용을 했다. 2024년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뭔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프라이빗 크레딧을 통해서 펀딩을 해서 뭐 기계 장치나 공장이나 그런 건설을 통해서 추가 약 20만 개 정도의 잡도 이제 그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좀 미디언,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아니면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펀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줌에 인해 가지고 좀 이제 그 회사들이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좀 더 유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자금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중견이나 중소형, 그런 중소형 회사들이 이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0빌리언의 GDP를 창출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프라이빗 크레딧의 그동안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제이미 다이먼이 작년 10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는데,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그 자체만의 시장이 아니다. 제도권의 은행들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리스크에, 그러면 프라이빗 크레딧의 리스크는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좀 덜 받는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덜 받는다. 하나. 그리고 제도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투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덜 받다 보니까 신용도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부실 기업들에게도 대출을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부실 채권이 쌓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대여금이나 채권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퍼블릭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뭐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되지만, 이런 사모에서 빌려준 자금들은, 대여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알아서 평가를 하는 거고, 거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이 적정한지 모른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간 회사가 부실을 하더라도 이 돈을 빌려준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을 즉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결국은 대손을 전부 다 떨은 채권에 대해서 대여금인데 채권을 다 이제 다 부실 채권으로 떨기 전까지 그 원금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한 달 있다가 이거를 못 받는다고 그냥 장부 1,000만 원을 손실을 다 떨어버린 거예요. 근데 떨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다라고 장부에 기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000만 원만큼을 좀 장부를 부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 리스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했던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유동성 리스크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랩보와 같은 건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수익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장기로 이제 투자를 한 거고 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자체가 유동성 위험의 핵심이니까 여기서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장애 파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장내 파생이기 때문에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내야 되고 매일매일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내 포지션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증거금을 다시 추가로 넣어야 되는 그래서 부도가 날 위험이 없죠. 그렇지만 장애 파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각자가 서로가 그냥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파생 계약을 맺었을 때 파생 계약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한 명이 이익 보면 다른 상대방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데 내가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파생 상품 계약을 맺었는데 내 상대방은 그러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상대방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나한테 주지 못하면 저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해요. 상대방이 부도날 위험을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로 인해서 뭐 시스테믹 리스크도 굉장히 뭐 크게 됐었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스다라는 뭐 기관에서 우리가 장애 파생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서를 만들긴 했지만 이 프라이빗 크레딧도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리스크가 오는데 이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데 이 사모펀드들은 주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한 기관들이다. 그래서 장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주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급격하게 이 리스크가 증가돼서 뭐 위험하다. 그리고 당장 이 프라이빗 크레딧 섹터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징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US 이카노미 또는 파이낸셜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롤로 다가올 수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뭔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뭐 퀘션을 던져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전체 시스템이 건강한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이 시장에 대해서도 커질수록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나라 현재 주식시장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